중국기 대장급 신형 로청 대충 눈대중이 아니라 작년 모델과 철저한 비교 테스트를 통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미친듯이 파고들었대. 그 결과는 이제 한두 달 내로 주요 로봇 청소기들의 신형 발표가 미친듯이 몰려있는데 이 T90의 경우 주요 3대장 브랜드 중 26년 1바로서 그 포문을 처음 여는 제품이기에 중요하대. 왜? 눈치 게임과도 같은 첫 출시 타이밍에 먼저 1을 외치면서 가장 일찍 내놓은 만큼 주요 3사 제품들의 올해 기준과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 로청 시장에 대한 구조 배경 이해가 쪼까 필요하걸랑. 요걸 알아야 올해 로청들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잠깐만 들어봐. 쉽게 설명해줄게. 기존 로청 시장은 가격에 따라 크게 두 개 분야로 나뉘어졌는데 바로 130만원대 이상의 플래그십 시장, 60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시장이래. 근데 잠깐 여기 중간 뭔가 휑한 영역이 있지 않냐고? 여기가 일명 로청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중급기 시장인데 이 중급기 시장이 정말 죽음의 영역인 게 차만 해도 소나타가 애매한 게 살 거면 돈 더 보태서 그랜저나 제네시스 사고 아싸리 돈 아낀다면 아반떼나 레이 같은 소형 가성비로 가잖아. 로청도 마찬가지라 이 영역 제품들이 정말 다 죽을 순데. 근데 에코백스에서 출혈 경쟁을 감수하더라도 이 영역의 고지를 선점하고자 작년 플래그십만의 주요 성능들 해피, 확장형 롤러걸레 등을 상당 부분 쏟아부은 중급기를 발매하며 가성비 플래그십 중급기로 로청 시장 천하 3분지기를 노린 게 바로 T80 모델이었대. 기존 중급기에서 보기 힘들었던 스펙 덕분에 작년이 치열한 고지전에서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중급기 점유율 참호를 방어하고자 후속으로 내놓은 게 이 T90이다. 한마디로 가성비 강자란 인식의 에코백스란 브랜드에게 시장 확장 측면으로도 내어주면 안 되는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다. 어쨌든 심플하게 보면 가성비는 아쉬운데 플래그십을 쓰고 싶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게 이 중급기 시장인데 뭐 배경은 알겠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사마로잖아. 내가 이번 베가스 CES에서 느낀 올해 주요 3사 제품들의 경우 신기하고 혁신적인 신기술보다는 작년 모델 대비 기본기의 양상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이었대. 그래서 작년 구형 T80 대비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는지를 딱 비교해서 결과값 딱 떠먹여드리겠대. 서론 너무 길었대.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흡입력 테스트. 아까도 말했지만 주요 3사 1바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바로 이 흡입력이대. 이보다 늦게 내놓는 후속작들이 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보다 더 높게 수치를 뽑으려고 할 거거든. T90의 경우 흡입력 최대 3만 파스칼로 올해 앞자리 3자 흡입력 대결에 서막을 알리는 스펙이대. 작년 모델이 18,000 파스칼이라 거진 66%나 향상된 수치인데 뭐 우리가 궁금한 건 숫자보단 실전이잖아. 일반적인 먼지 수준이야. 옛 저녁에 청소 다 잘했던 거고 하드코어한 상황인 러그 위 100g의 설탕을 최대 흡입력으로 빨아들인 후 그 결과를 체크해봤대. 일단 남은 잔여 자국을 보면 작년엔 청소 동선이 겹치지 않아 발생한 사각액 틈이 올해는 동선 알고리즘이 보완되어 나타나지 않았대. 실수치도 좋아졌는지 체크해봤는데 기존 25g에서 25g으로 흡입력 75%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대. 아니 스펙상은 60% 넘게 올랐는데 결과가 같다는 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싶은데 원인은 메인 흡입 롤러에 있었대. 이 흡입 롤러가 기존 일반적인 양쪽 힌지가 막혀있는 형태에서 최근 트렌드인 한쪽 힌지가 뚫려있는 쐐기형 롤러로 변경되었대.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일반 롤러의 경우 바닥의 밀착력이 좋아서 작은 이물질을 꼼꼼하게 긁어내는데 이득이 있지만 머리카락이 엉키는 데는 취약한 단점이 있는 반면 쐐기형 롤러의 경우 바닥 밀착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러그 위 박혀있는 작은 이물질 제거 능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머리카락 엉킴에는 월등한 강점이 있대. 한마디로 쐐기형이 바뀌며 머리카락 엉킴 능력을 향상시킨 대신 러그 위 박힌 이물질 제거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건데 그 감소한 수치만큼 증가한 흡입력 스펙으로 보완하여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 것으로 보인대. 흡입력 결과 정리. 결과적인 수치만 봤을 때 러그 위 실흡입력 결과는 작년과 비슷했대. 쐐기형 브러쉬 수치 역대 평균 흡입률이 71%라는 걸 감안하면 평균값보다는 4%포인트 더 높은 수치대. 다만 일반 브러쉬형까지 포함한 역대 평균값은 78%라 전체 평균값보다는 살짝 낮았대. 이에 러그 위 흡입력 순위 위치를 찍어보자면 중위권에서 이 정도라는 생각이 돼.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형태를 바꿔 흡입력에서 일부 손해를 보면서까지 끌어올린 머리카락 엉킴 방지
방지 성능을 또 확인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2g의 머리카락을 뿌려 체크해봤대. 최근 회피력이 좋은 플래그십 기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머리카락마저 회피해버려서 억지로 내가 쑤셔넣었대. 작년 기체가 머리카락을 회피하지 않았던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회피력 관련해선 향상된 게 느껴진 부분이랄까. 아무튼 결과는 작년 몇 톨 정도 살짝 감겨있던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감긴 건 없었대. 한두 톨이 얹혀있는 수준. 힌지에도 걸린 게 전혀 없었대. 마찬가지로 엉킴 방지 구조로 제작된 회전솔에도 걸리지 않았대. 머리카락 엉킴 결과 정리. 머리카락 엉킴 방지 성능은 확실히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게 작년 T80과 동일한 형태의 X8의 경우에 따라 머리카락이 엉켰었는데 이번 모델은 사실상 걸리는 게 거의 없었대. 이에 머리카락 엉킴 방지 순위를 찍어보자면 최상위권 이 정도 수준이라는 생각이 돼. 회피력 테스트. 작년 중국기 시장에서 T80이 이슈가 되었던 건 단연 회피력이었대. 이 회피력이 100만원 이하 제품군에선 단가 때문에 타 브랜드들에선 고성능으로 넣기가 어려웠거든. 근데 작년 모델의 회피 성능을 플래그십으로 넣어서 회피 차력 주요를 보여줬던 게 좀 놀라운 포인트였대. 과연 올해 신형은 이 분야에서 놀라움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테스트로 비교해보겠대. 우선 가장 간단한 개똥, 아기 양말 같은 건 기본적으로 올해도 잘 피해냈대. 굵은 전선과 얇은 전선 모두 바닥에 쫙 붙여서 테스트해봤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능숙하게 피했대. 회피력이 높은 제품들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경사진 검은 전등다리도 올해 역시 잘 피해냈대. 작년 최대 회피 높이의 경우 1cm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역시나 올해도 쉽게 피해냈대. 근데 작년엔 실패했던 0.7mm 수준의 작은 높이를 올해는 피해내 확실히 회피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됐대.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거진 회피 센서가 듀얼인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중국기에서 구현했다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긴 하다. 다만 약점 또한 계승했는데 작년에 회피하지 못했던 스테인리스 재질 빨랫대를 올해 역시 회피하지는 못했대. 회피 성능 결과 정리. 최상위권 듀얼 센서 제품급의 기민함과 유연함까지는 솔직히 아니다. 스탱 빨랫대를 회피하지 못한다는 약간의 구멍도 있대. 다만 100만원에 이하에선 적수가 없을 정도의 비전 센서 하나를 극한으로 깎아 작은 물체까지 인식하는 이 회피력은 상위권에서 이 정도는 된다고 본대. 이 회피력 상위칸이 플래그십만의 전용 놀이터임에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점을 찍었대. 이것만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대. 문턱 돌파 테스트. 에코백스의 피지컬적인 약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문턱 돌파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거대. 그래서 작년 모델의 경우 문턱을 2cm 밖에 넘지 못했대. 올해 제품의 경우 최대 돌파 높이가 좀 더 높아진 2.4cm인데 실제 테스트해보니 2.4cm는 가뿐히 넘었고 비어 2.5cm까지 돌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대. 이게 가능해진 게 트루패스라는 이름의 바퀴 옆에 달려있는 이 파랑색 블레이드 덕분인데 문턱을 넘을 때 이 블레이드가 갈고리처럼 걸어 돌파력을 증대해주는 시스템인 거대. 덕분에 작년 대비 0.5cm 돌파력이 더 증대됐대. 다만 쇼바형의 3cm나 보조바퀴형의 4.5cm급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해서 얇은 롤매트 수준은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나 2cm 후반대 이 매트부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대. 문턱 돌파 결과 정리. 문턱 돌파 성능의 경우 상위권 수문장이 쇼바형의 3cm에는 근접하지 못해 중위권 중 상위권 수준으로 봐야 할 것 같대. 구석 청소 테스트. 로청 최근 주요 매트는 구석까지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청소하느냐이대.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 앞으로 뻗는 메카니감 회전솔과 벽으로 붙는 확장걸레이대. 우선 회전솔의 경우 작년 모델에도 달려있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올해도 역시 달려있지 않았대. 그래서 20g의 구성율무 흡입 테스트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9g의 잔여물을 남기며 흡입률 55%로 변화는 없었대. 다만 확장걸레는 달라졌는데 버전으로는 올해가 트루엣지 3.0 버전이라고 한대. 우선 가장 큰 외형 변화는 이 측면의 청소 패드대. 덕분에 이전에는 붓기는 하지만 약간의 틈을 남겼던 반면 올해는 사실상 벽과 붙어서 벽까지 쓸면서 청소하는 밀착 청소력을 보여줬대. 확실히 벽면으로 붙는 수준 자체는 월등히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대. 구석 청소 결과 정리. 구석 청소의 경우 확장함이 달려있지 않은 일반적인 구석 청소의 잔여량이 12g인 걸 감안했을 때 평균에서 약간 위의 수준. 걸레의 밀착력은 롤러형 중에서는 상위권의 수준이란 판단이 돼. 물걸레 테스트. 이제 에코백스는 롤러형 물걸레에 올인하는 것 같대. 거의 전 모델을 롤러형 물걸레 형태로 발매하고 있는데 이 모델도 마찬가지대. 다만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50%나 더 길어진 27cm 롱걸레로 한 번에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대. 과연 이 길어진 넓이로 바닥 세척력엔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테스트해봤대. 우선 딸기잼 정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순삭해버렸대. 기본적으로 롤러형이 강세인 유분기 있는 점성물질류 땅콩잼 역시 회전형 대비 압도적으로 깔끔하게 모두 청소해줬대. 다만 롤러형의 약점인 딱딱하게 굳은 이물질류 커피 자국에서는 회전형이나 크롤러형 대비 세척 범위가 좀 적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대. 모아이 얼굴도 커버할 양의 3g의 선크림을 펴바른 후 세척
세척해봐도 자국이 깔끔했대. 장애물에 맞춰 확장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트루 엣지 3.0 버전의 어댑티브 시스템은 여전히 잘 작동했대. 물걸레 결과정리. 물걸레의 경우 딸기잼 최상위권, 땅콩잼 최상위권, 커피 자국 세척 중하위권, 선크림은 최상위권 수준으로 생각된대. 소음 테스트. 보통 집안에 없을 때 돌려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펙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조용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흡입력 최대치로 물걸레질과 동시 작동했을 때 1분간의 평균 소음치를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작년 68.6dB에서 68.5dB로 0.1dB 작아지긴 했지만 오차 범위 수준이라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대. 소음 결과 정리. 소음의 경우 상위권들의 경우 60dB 언저리, 중위권들은 70dB 언저리로 극명하게 구분되는 편이대. 중위권들의 평균이 69.3dB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중간에서 살짝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된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없을 때 돌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해서 예민한 반려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닌 듯하대. 스테이션 테스트. 자, 본체만큼 스테이션 또한 중요하잖아. 일단 핵심 성능인 걸레 세척 능력을 먼저 살펴보면 2.5mm의 간장을 골고루 묻힌 후 세척을 진행해본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흔적 없이 깔끔하게 세척이 됐대. 걸레를 짜내서 탁도를 테스트하고 싶어도 물기가 거의 없어 진행이 불가할 정도인데 덕분에 위생을 위한 건조 속도 측면에는 도움이 될 것 같대. 세척 시 온수 온도의 경우 작년이 50도였고 지금은 48도 정도 되는데 지금 한겨울 실내 온도가 추운 걸 감안했을 때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대. 실제 스펙도 작년 올해 최대 75도로 동일하고 정수통은 4리터, 오수통은 2.2리터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먼지통 용량은 3리터에서 2.5리터로 살짝 줄었대. 그 대신 그 공간을 짜내 작년에는 없던 세제 디스펜서가 스탠딩 모델에 탑재되었대. 사실 스테이션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외광이 뭐랄까 패브릭 감성으로 바뀌었대. 진짜 패브릭은 아니지만 연한 아이보리 느낌의 패브릭 패턴을 통해 작년보다 좀 더 감성한 수푼을 더한 느낌? 사실 변화의 핵심은 두 번째인데 바로 파워부스트라는 고속 충전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대. 덕분에 넓은 면적을 청소하면서 중간에 걸레를 세척 시 그 짧은 2-3분 사이에 고속 충전을 통해 꽤 많은 양의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 한대. 실제로 측정해보니 43%에서 단 2분 만에 55%까지 12%나 충전되는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대. 와, 충전 숫자 올라가는 것 보소. 덕분에 기본 탑재된 배터리가 4000mAh로 일반적인 5200mAh 수준보다 적다는 건 아쉽지만 급속 충전으로 한 번에 끊기지 않고 넓은 평수를 커버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대. 실제로 넓은 사무실에서 측정해봤는데 이거 정말 실용적인 기술이었대. 이 기술도 사실 플래그십 X 시리즈에 적용된 비싼 신기술인데 플래그십의 테스트 후 중국기에다 때려박은 거대. 확실히 T 시리즈의 진심이랄까. 종합평. 자, 결과들을 한 판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대. 비교해서 봤지만 작년 모델 대비 기본기들을 강화했는데 이 제품이 타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강점 영역은 플래그십급 강력한 회피력, 최상위권 머리카락 엉킴 방지 성능, 점성 있는 이물질이나 액체 및 유분기 제거에 탁월한 물걸레 성능이래. 여기에 더해 파워부스트 고속 충전을 통해 보다 넓은 영역을 커버 가능해진 기술력도 점도표에서 보여주지 못한 킥이랄까. 파워부스트 기술은 넓은 평수집 청소할 때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했대. 다만 문턱 돌파 성능이 2.5cm급으로 향상은 됐지만 3cm급 이상의 매트류가 있는 집에는 맞지는 않을 듯하고 롤러형의 특성상 딱딱히 굳은 이물질 세척에는 여전히 약점은 가지고 있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플래그십급 회피력을 가진 롤러형 물걸레를 찾고 있는 유저에게 출시가 90만원대로 고가 라인 대비 대략 40만원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돼. 중국계 시장에선 가장 돋보이는 존재감이랄까. 다만 이 가격대가 초반에도 말했던 가성비 있는 소나타 포지션인지라 이 죽음의 중국계 시장에서 고지를 더 확장해낼 수 있을지 나 또한 궁금해지는 부분이 돼.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기에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